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 구석, 주방 선반 혹은 신발장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두었던 물건들,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겼던 공간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외면해온 진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께서 산문산문 깊은 곳에서 조용히 전하셨던 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고. 저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고 수많은 가정의 공간을 살펴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결정합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돈은 모래 위에 물처럼 스며들고 사라집니다. 공간이 열려 있으면 별다른 힘을 쓰지 않아도 재물은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성철 큰 스님께서 가르치신 재물은 정성과 기운과 공간이 만나야 비로소 열린다는 근본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좋은 가구를 들이고 비싼 인테리어를 하고 풍수서적도 읽어보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기운의 흐름을 여는 작은 매개체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하고 누구의 집에나 있거나 당장 1,000원짜리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설마 소주 한 병으로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오래 묵상하고 조상들이 남긴 공간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작은 병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쌀과 보리와 밀, 곡식의 전기가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로 응축된 양기, 영해의 결정체입니다. 죽어있는 기운을 깨우고 막힌 흐름을 뚫어내는 자연의 매개체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은 재물의 흐름을 담아두는 그릇의 상징이며 그 안에 담긴 맑고 투명한 액체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청천의 힘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인 것이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기운이 역류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두어야 할 단 하나의 위치,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세 곳, 그리고 놓을 때 지켜야 할 예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일 후 여러분의 가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변화의 징조가 무엇인지도 오늘 이 영상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법은 믿고 정성껏 행하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도박은 꿈에도 모르셨으며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와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담보대출을 받으셨고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으며 거기에 지인 보증을 잘못 썼다가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게 되셨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셨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식탁 위에 쌓여가는 은행 고지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를 수도 없이 되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게으르지도 않으셨고 낭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댁의 집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을 들어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실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주방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오래된 집이라 좀 어둡고 물건도 많이 쌓여 있고 화장실 바로 옆에 아주 작은 제사상도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30년 동안 살아온 그 공간이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곧 공간이요. 공간이 곧 운명이니라. 우리는 흔히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그 공간, 밥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그 집 안의 기운이 우리의 운명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막혀 있으면 돈은 들어와도 나가고 건강은 쌓이지 않으며 자식들도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집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탁기 조개가 집 안 곳곳에 침전되어 있었고 재물이 들어와야 할 방위는 무거운 물건들로 막혀 있었으며 정화의 기운을 살려줄 매개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청소는 하지만 기운을 청소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분,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항상 손에 남는 게 없다는 분, 이상하게 계속 지출이 생기고 뜻밖의 손해를 보는 분,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통로는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십니다. 집을 완전히 바꾸거나 비싼 수정을 사거나 전문가를 불러 집 전체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밥상 위에 밥그릇 하나에도 마당 한 켠에 돌멩이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느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주 한 병도 바로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소주는 곡식의 정기가 응축된 양기 영혈의 결정체입니다. 쌀, 보리, 밀, 고구마. 우리 땅에서 자란 곡식들이 햇빛과 바람과 물을 받아 자라나고 그 생명의 에너지가 발효와 증류라는 긴 과정을 거쳐 한 병 안에 농축됩니다. 음양오행, 염양오싱의 관점에서 보면은 곡식은 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며 재물과 안정을 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토의 기운이 불호의 정제 과정을 거쳐 더욱 순수하고 강렬한 양기로 변환된 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죽어있는 기운, 오랫동안 침전된 탁기 족해는 이 강렬한 양기 앞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깨어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신선한 바람이 묵은 냄새를 몰아내듯 소주의 양기는 집안에 굳어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은 재물의 흐름을 담아 가두는 그릇의 상징입니다. 풍수에서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릇은 담는 행위 자체, 즉 재물을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쌀독을 집안에서도 가장 정결한 자리에 두었던 것, 빈 그릇을 뒤집어 놓지 말라 하셨던 것, 모두 이 이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소주병은 완벽하게 밀폐된 그릇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꽉 닫혀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양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이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은 그 공간에 재물을 담아두겠다는 의지와 정성을 공간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공간은 우리의 의도를 기억합니다. 정성을 담아두면 공간도 그에 응답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소주의 투명하고 맑은 액체는 막힌 재물의 통로를 뚫어내는 정화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예로부터 기운을 정화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수, 즉 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서 손실이 되고 흐르면 더 큰 재물을 끌어들입니다. 소주 안의 투명한 액체는 단순한 물보다 더 정제되고 순수한 형태의 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맑은 기운은 탁하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오랫동안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던 재물의 통로에 이 정화의 기운이 닿으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름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주 한 병은 토토의 양기로 죽은 기운을 깨우고 밀폐된 그릇으로 재물의 기운을 담아두며 맑은 수세의 에너지로 막힌 통로를 정화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다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소주 한 병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던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치를 알고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정성으로 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재물 기운을 깨우는 씨앗이 됩니다. 가뭄에 타들어가던 논에 물꼬를 터주는 첫 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꼬가 트이는 순간부터 오랫동안 막혀있던 대운 다운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왜 소주 한 병이 재물의 매개체가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순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수의 세계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자는 씨앗을 손에 쥐고도 밭에 심지 않는 자와 같다. 씨앗은 땅에 닿아야 비로소 생명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직접 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두어야 할 자리입니다. 소주 한 병은 집안의 동북방, 동백방, 즉 북동쪽 방향의 낮은 선반 위에 두셔야 합니다. 동북방은 풍수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의 방위입니다. 귀문방, 괴문펑이라 하여 예로부터 기운의 출입이 가장 활발한 방향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 방향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재물의 기운이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선반의 높이는
허리 아래, 무릎 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두면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너무 낮은 바닥에 두면 기운이 땅으로 눌려버립니다. 집안에서 나침반 앱을 활용해 정확한 북동쪽 방향을 찾으신 뒤 그 근처에 낮은 선반이나 작은 탁자 위를 자리로 정하십시오. 만약 그 방향에 마땅한 선반이 없다면 작은 나무 받침대 하나를 새로 마련하셔도 됩니다. 정성이 담긴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소주병을 놓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 즈시입니다. 자시는 하루 중 음과 양, 영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묵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경계의 순간이며 이 시간대에는 기운의 문이 열려 있어 새로운 에너지를 공간에 심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자시에 지냈던 것도 새해 첫 기도를 자정에 드렸던 것도 모두 이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잡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아무렇게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집 안이 고요해진 후 여러분의 마음도 가라앉힌 후 그 시간에 정성스럽게 자리를 잡아 두십시오. 세 번째, 반드시 따라야 할 예법입니다. 소주병을 집어 드실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병목을 가볍게 잡으십시오. 오른손은 양영의 손이며 기운을 내보내고 씹는 손입니다. 왼손은 이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재물의 씨앗을 공간에 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병을 자리에 놓을 때는 병의 입구, 즉 뚜껑 부분이 벽 쪽을 향하도록 두십시오. 병의 입구가 방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벽을 향하면 기운이 안으로 모여 집안에 축적됩니다. 놓으신 후에는 두 손을 모아 가볍게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내놔십시오. 이 자리에 재물의 기운이 깃들기를, 우리 가족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기를, 거창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떤 화려한 의식보다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첫째, 화장실 근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기 족해와 하강의 기운이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재물의 기운을 담은 병을 그 근처에 두면 어렵게 모은 재물 기운이 탁한 기운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실제로 화장실 바로 옆방을 재물의 공간으로 쓰는 가정에서 유독 지출이 잦고 돈이 모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냉장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음기, 연비가 가득한 냉장고 안은 모든 기운을 얼려버립니다. 재물의 기운도 예외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소주병은 양기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얼어붙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을 동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닫힌 서랍이나 찬장 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운은 순환해야 살아납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갇힌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은 재물을 가두어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공기가 통하고 빛이 닿을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금기는 절대로 어기지 마십시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예법으로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갖추어질 때 비로소 이 비법은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반이요, 이치가 반이니라.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절반의 기적밖에 오지 않는다. 오늘 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행하십시오.
그러면 절반이 아닌 온전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오늘 밤 자시츠시의 소주 한 병을 동북방 낮은 선반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두셨다면 그 다음 3일 동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응답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바뀌듯 대운다원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징조가 온다. 그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면 대운은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알고 맞이하면 대운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징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옵니다. 오래전에 빌려줬다가 거의 잊고 있었던 돈을 갑자기 돌려받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소액의 환급금 통지가 오거나 혹은 지인이 갑자기 밥을 사거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는 식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처음에는 녹슨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이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처음에 오는 작은 수입은 그 뒤에 쏟아질 큰 재물의 물고가 트인 것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으셨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를 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기운이 더 크게 흘러들어오기를. 감사는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보내줍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오래된 빚이나 막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년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채무 문제에서 갑자기 협의의 여지가 생기거나 오래 끌어오던 법적 문제에 진전이 생기거나 혹은 사이가 틀어졌던 사람과 뜻밖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과 인간관계의 흐름은 같은 통로를 공유합니다. 기운이 뚫리면 돈의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엉켜있던 인연의 매듭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업배 해빙 제골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들이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묵은 업장이 녹으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흐름이 함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기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녹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녀나 가까운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던 자녀에게 뜻밖의 면접 기회가 생기거나 성적이 오르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녀가 먼저 전화를 해오는 것입니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가족의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멀리 살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경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그 집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기운이 함께 바뀝니다. 부모의 공간이 밝아지면 자녀의 운도 밝아집니다.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근본이 살아나면 열매도 살아난다는 이치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듯 가정의 기운이 살아나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징조를 무시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지운은 인정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둘째, 징조를 보고 갑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시점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큰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막 트이기 시작한 물꼬를 다시 틀어막는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운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느끼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기운도 흔들린다. 뿌리를 믿어야 꽃이 핀다. 이 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정성껏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기운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막힌 기운의 이치를 살펴보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음에도 왜 재물이 쌓이지 않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았으며 소주 한 병이 품고 있는 양기의 3가지 이유와 그것을 올바르게 두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비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바로 마음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 가르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봐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도, 기운도, 공간의 정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탁하면 공간도 탁해집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주병을 놓아도 그 기운은 두려움에 눌려 살아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감사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공간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재물의 기운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가르치신 재물은 정성과 기운과 공간이 만나야 비로소 열린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성은 마음에서 나오고 기운은 정성을 먹고 자라며 공간은 기운을 담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 비로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걱정하며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빚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그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걱정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시스 시가 되면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집안의 동북방을 찾으십시오. 소주 한 병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들어 낮은 선반 위에 병 입구가 벽을 향하도록 정성스럽게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신 후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오기를, 막혔던 것들이 모두 열리기를, 자녀들이 건강하고 뜻대로 풀리기를, 오랜 걱정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지기를. 이 기도가 닿지 않을 하늘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한마디는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어떤 거창한 의식보다 강합니다. 이제 댓글란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큰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글은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씨앗이 되어 현실의 땅에 심긴다. 오늘 여러분이 댓글에 적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공감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씨앗을 나누는 손에는 반드시 더 많은 씨앗이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겠다는 여러분의 정성이며 그 정성이 쌓여 더 큰 복으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영상 하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분의 삶에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덕이며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큰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으니 그것을 깨우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자녀의 성공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이 비법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문을 두드리기를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본물처럼 콸콸 터져 흘러들어오기를 오랫동안 지쳐있던 여러분의 어깨가 이제는 가벼워지기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